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제가 어제 바른미래당 전국 특위위원장님들 강연을 하고 나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강연은 제3 정치 세력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총선에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는데요.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핵심적인 것을 분명히 강조를 못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아마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맞았는가 틀렸는가 내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도지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좀 중심 관측 포인트가 되겠죠. 현재 중도층이 40%까지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전에 일찍이 없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조국 사태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등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빠지고 있고 또 보수 자유한국당 역시 여전히 부패와 무능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사실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진보 진영이 받은 타격은 매우 큽니다. 그동안 말로만 진보를 외치고 실제 생활은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해오던 좌파들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런 조짐들은 있었지만 워낙 보수에 대한 실망이 커서 그런 강남 좌파들의 위선이 가려져 있었죠. 민주당도 이런 강남 좌파들에 기반한 정당이라 정책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관념적 정책으로 실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은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휴정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런데다가 좌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세상의 진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표창원, 이철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좀 반성하면서 이탈하는 것도 민주당 안에서 그게 잘 안 된다, 성찰이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클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민주당 심판, 문재인 심판으로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좀 속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갈라지네요. 문제는 태풍의 핵이 형성이 되어야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 핵이 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그 태풍의 핵을 형성하는 1차적인 책임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이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 현재 두 개의 짐을 벗지 못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 못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보수 세력들, 정치 세력들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 학살, 그리고 또 하나는 IMF의 주범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망친 것이고 또 하나는 민생을 망친 것이죠.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도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부패와 무능의 이미지 이런 걸 못 벗어났죠. 사실 유일하게 보수가 집권했던 것은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집권을 했는데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렇고 특히 박근혜의 당선은 누구의 공이었습니까? 사실은 김종인 교수를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를 채택하고 당 색깔도 바꾸면서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김종인 교수를 토사 구팽시켜버리고 본래 그 무능했던 체제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사기가 이제 또 통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반짝 이벤트 가지고 국민들이 또 속지는 않거든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태풍의 핵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좌우에 그 실망한 국민들이 40%까지 늘어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국민들이 지지할 정당이 마땅치 않은 게 이제 문제죠. 제일 맏형격인 그 바른미래당이 이 늘어난 40% 중도층을 담을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물은 들어오는데 이 띄울 배가 시원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바른미래당의 배 밑바닥에 큰 구멍이 3개가 나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 그리고 또 하나는 영남, 그리고 또 하나는 중부권. 이 구멍을 메워야 이제 배가 가라앉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배 안에 또 들어온 물도 많이 이제 차 있죠. 지금 이거 퍼내기도 바쁜 상태라서 구멍도 또 못 메우고 있고. 근데 이제 배가 이렇게 바람을 안고 쫙 가야 되는데 배의 돛대도 지금 다 찢겨지고 구멍 나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라서 바람을 받아 안고 있지 못하고 있죠. 또 배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좀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이 배에 올라타기가 좀 사실 끌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민주호나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런 배에 타면 그건 안 되는 것도 또 분명한 겁니다. 왜냐? 보기에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이 배는 그 키가 방향타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갈 때는 좋지만 결국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방향은 똑바른 바른미래당을 타는 게 좋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지금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같이 소매 걷고 구멍 메우고 배에 가득 찬 물 퍼내고 그리고 새 닷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TF 위원장 할 때 지금 하면서 당에서 10대 개혁 과제를 만들었고 또 10대 민생안을 만들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방향 조타수가 되는 거거든요. 똑바로 가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어제도 모였지만 그 단 강부님들이 구멍도 메우고 동시에 물도 퍼내고 있거든요. 이제 새로운 깃발 돛대도 만들어 세우면 바람을 안고 싱싱 이제 달리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물도 들어오겠다. 배만 잘 고쳐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서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은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시대 정신, 시대적 과제, 이게 뭐가 될까요? 결국 다음 총선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정당이 승리하는 그런 총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정신은 뭘까요? 이 시대 정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대적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3가지 시대적 과제로 구성이 될 겁니다. 바로 첫째가 바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시대적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심판 이런 게 중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건 보수의 실력, 그 문제점을 또 알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싶기는 한데 그 보수라고 하는 그 썩은 칼로 심판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중도가 나는 거라서 이 중도를 잡으려면 경제 실력자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기득권 담합 구조를 청산하는 과제. 이건 조국으로 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기득권의 담화 구조를 깨고 공정성, 우리 사회의 공정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경제를 살리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세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과제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치, 경제의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아마 시대 정신이 될 겁니다. 자, 어느 당이 이 시대 정신을 잘 알고 준비하고 실천할 그런 의지와 주체를 만들고 있을까요? 여기에 총선의 결과가 좌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과 시대 과제를 가장 잘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당이 누구냐? 그게 그나마 바른미래당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렵게 내부 문제로 시달려 왔지만 이제 서서히 정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바른미래당을 지켜오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우리 팔소매 걷고 함께 구멍을 메워 갑시다. 돛도 같이 달고요. 저도 열심히 물 퍼내고 구멍도 메우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절대 기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이 모였을 때 기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